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답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제 강의 난이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난이도는요, 5개 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A단계, B단계, C단계, D단계, E단계. 그래서 A단계, A 스텝은요, 난이도가 하입니다. 하, 기초문제 위주고요. B 스텝은 중하, 학교시험 난이도, C 스텝은 중상, 학교시험 난이도. 해서 보통 학생분들이 본인의 실력이 중간 또는 하위권 학생이면요, 이 A, B, C 요거 3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모든 공부는요, 자기 난이도에 맞는 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A, B, C 하시고요. 이제 D부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D단계는 상위권 학생들. 그 다음에 2단계는 더 어려운 거예요. 최상위권 학생들과 교사분들. 교사분들은요, D하고 E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자기 난이도에 맞는 거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단원을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아무리 좀 실력이 좋은 학생들도요, 처음부터 강의 하나씩이라도 보고서, 그 다음에 본인이 D 실력이다 그럼 D에 있는 강의 위주로 많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난이도 설명 끝내겠습니다. 제곱근과 무리수 비슷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다음 중 제곱근을 구할 수 없는 수를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제곱근. 우리가 제곱했을 때, 예를 들어 3이 되는 수를, 이 x를요, 3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요게 x값이요, 뿔마 루트 3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렇게 음수 되는 거. 우리 이 숫자는요, 우리가 배운 실수 범위에서는요, 제곱하면은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수 제곱하면 당연히 양수 되고요. 음수 제곱해도 양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 나오는 거는 이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0은 어떨까요? 0은 제곱해서 0 되는 거. 자, 이거는 0 하나 존재하죠? 이거 하나 존재합니다. 0은. 근데 이제 음수인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구할 수 없는 것은요, 이게 양수인 것들은 구할 수 있고요, 음수인 것들, 이런 것들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이제 허수를 배우게 되면 이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학교 범위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x는 6의 제곱근이다를 식으로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기 중에서요, 이거 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암기성입니다. 암기성. 그러니까 x는 6의 제곱근이다. 자, 요거에 해당하는 게 원래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곱했을 때 6이 되는, 자, 6이 되는 요 x를 6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 뜻하고요, 요 식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좀 암기성이니까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x제곱은 6일 때 x를 6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x는 6이 제곱근이다 그러면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x제곱은 6, 4번이 답이 됩니다. 암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x가 양수 a의 제곱근일 때 다음 중 x와 a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 방금 전 문제랑 똑같네요. 그쵸? 자, x가 양수 a의 제곱근이다. 그러면 x제곱은 뭐 된다?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x제곱은 a인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x제곱은 a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여라 그랬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볼게요. 자, 루트의 16이죠. 16은 4의 제곱이에요. 루트의 16, 4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 루트랑 제곱이랑은 사라지겠죠?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 값은 4가 되고요. 나누기. 자, 요거 볼게요. 루트 안에 이렇게 제곱 있죠? 자, 요거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게 제곱했을 때 만약에요. 자, 3이 되는 이 x를 어떻게 표시한다? x를 뿔마 루트 3 이렇게 표시합니다.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게 정이기 때문에 이걸 대입해 보면은 플러스일 때요. 루트 3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트랑요, 제곱이랑 없어진다 그렇게 보면 돼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에 이렇게 제곱해 보면요. 이 마이너스도 이 제곱에 걸리는 겁니다.
즉, 두 번 곱해지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루트 3의 제곱도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제곱하고 루트는 반대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루트가 있고요. 안에 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나 또 루트가 있고 안에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있는 경우. 자, 요거는요. 자, 요거랑 똑같아요. 제곱하고 루트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양수인 경우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바로 그냥 사라져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음수인 경우는요. 이 제곱이 있으면은 자, 마이너스도 제곱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그러니까 루트의 결국은 3의 제곱하고 같은 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건 3이니까 이렇게 돼요. 숫자인 경우는 별로 헷갈리지가 않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자일 때예요. 문자로 루트의 a제곱,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거죠. 자, 여기 보면 아까 양수일 때는 3이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3일 때는요, 3으로 나왔죠.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3이 부호가 반대가 된 겁니다. 부호가 반대. 부호가 반대가 돼서 양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논리가 적용돼 가지고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a가 그대로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근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즉 음수일 때는요. 아까 음수일 때는 자, 이게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부호가 반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이 값 자체가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자체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뭐랑 똑같냐면요. 이게 절대값 a랑 정의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루트의 a제곱은 절대값 a랑 같다. 이런 성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할 때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2분의 1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또는 마이너스가 제곱 먼저 걸리면 이거 플러스 되겠죠? 곱하면. 그리고 이 제곱하고 루트랑 사라지니까 2분의 1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요거 계산할 때는요,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그냥 놔두세요. 요것만 먼저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루트의 제곱을 해주면요, 이 마이너스도 이 제곱에 걸리죠? 이 가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제곱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루트 5의 제곱은 5.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 나누기 2분의 1인데 이거 곱하기로 바뀌면 이거 역수 되겠죠? 역수. 1분의 2는 2가 돼요. 4 곱하기 2는 8 빼기 5 하면 답은 3 이렇게 됩니다. 최종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성질, 이제 문자로 나올 때 중요합니다. 숫자는 뭐 그렇게 크게 헷갈릴 건 없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요. 다음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요, 보면은, 루트 안에 이렇게 가로가 있고, 이 마이너스가 이 제곱에 걸리죠?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니까 6이 되겠죠. 6. 자, 나누기. 자, 루트 안에 9는 3의 제곱이죠? 3, 2의 제곱. 그래서 얘를 3분의 2에, 이렇게 3분의 2의 전체 제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면 3분의 2,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거 마이너스는 놔두고요. 이 덩어리 이쪽 먼저 보라 그랬죠. 이렇게 전체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요걸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도 제곱에 걸리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될 거고요. 루트 3의 제곱은 3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6 나누기 곱하기로 바뀌면 역수 되겠죠? 2분의 3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면 2 약분되고 3 3, 3, 9 빼기 3은 6 최종 답은 6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루트의 18-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 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 x도 자연수죠, 이렇게. 이런 거 잘 보세요. 이게, 특히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거 없이 자연수가 되도록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정수가 되도록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조금 차이가 나요. 하나 차이가 나는데, 볼게요. 뭐냐면, 이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죠. 1, 2, 3, 4. 요게 자연수예요. 정수는 뭐냐면은, 자, 0도 되고요. 1, 2, 3, 4 당연히 되고요. 음수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것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루트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 루트가 나오면은, 일단은, 이 값 자체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만약에 루트에 어떤 덩어리, 이렇게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값 자체가 루트가 있기 때문에요.
이 값 자체가 음수는 안 나와요. 음수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음수는 안 나와요. 음수 안 나오는데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자연수라고 지금처럼 나오면은 1부터 가능한 거고요. 문제가 만약에 정수라고 주어지면은 0부터도 가능하다 이거죠. 이렇게. 음수는 안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0이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문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면요. 자, 이게 루트가, 이게 자연수가 되면 이 안에 있는 게 제곱수가 돼야 돼요. 제곱수. 제곱수. 제곱수라는 게 1의 제곱, 2의 제곱, 이런 게 제곱수죠. 만약에 0도 있다면 뭐 0도, 0의 제곱도 0이니까요. 이것도 포함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0은 안 될 거고요. 이제 1의 제곱, 2의 제곱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즉,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5의 제곱은 25 이렇게 됐는데요. 18-x고 x도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8보다 작은 것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25 이상은 볼 필요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8-x가 예를 들어 1이 되던가 1이 되려면 x값이 17이면 되겠죠. 18-x가 4가 되기 위해서는 x값이 13은 되겠죠. 이런 것들. 어차피 지금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개수는 요 개수만큼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네 개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문제가 아까 정수라고 했으면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아까 0도 된다 그랬죠. 0도 되기 때문에 자, 이걸 0으로 만드는 거.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이게 요 값 자체가 0이 되는 거 이렇게. 자, x값이 18이면 되겠죠?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되겠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요. 다음 중 루트에 30 플러스 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객관식이니까 하나씩 넣어보면 되겠네요. 완전 제곱수가 되면 돼요, 이게. 자, 6 집어넣으면 36. 36은 6의 제곱 되겠죠. 되는 거고요. 자, 19를 집어넣어봐요. 19. 19 더하면은, 요거 30 더하기 19 하면 49 되죠. 49. 루트 49. 이건 49는 7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연수가 되는 거고요. 자, 26은요. 26 집어넣으면은 56이 되겠죠? 자, 56은 어떤 수의 제곱수가 아니죠? 그죠? 77, 49, 88, 64이기 때문에 56은 될 수가 없어요. 요게 안 되는 거고 답이 될 거고요. 34 집어넣으면은 30 더하면 64. 64 하면은 64는 8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51 대입하면은 루트 81 되겠죠. 81은 9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다 자연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아까 3번이 안 됐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자, 대소 비교 문제예요. 대소 비교 문제 푸는 거 한번 알고리즘판 보고서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대소 관계는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부등식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풉니다. 그러니까 대소 관계는요.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뭐 보통 교과서적으로 풀면요. 책 해설대로 풀면 두 개를 보통 빼줘요. 이렇게 빼가지고 이게 0보다 크냐 작냐 같냐 이렇게. 크면은 A가 큰 거고요. 작으면 B가 큰 거고요. 이제 증명할 때 책에 쓰려면 보통 이렇게 해야 돼요. 저한테 책을 쓰라고 해도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근데 실전에서는 저거보다도요. 그냥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하는 게 더 안 헷갈리고 더 좋아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A, B가 있어요. B가 더 크다고 할 때, 그리고 둘 다 양수라고 할 때요. 보통 대소 비교할 때는요. 둘 다 양수인 것들 많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양수라고 할 때, 자, 만약에 같은 뭐 예를 들어 제곱을 해줘요. A, B가 있는데 A 제곱, B 제곱 이렇게 해도 대소가 안 바뀝니다. 제곱. 세제곱을 해도 안 바뀌어요. 뭐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X가 양수. 이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중학교 범위에서는 쉽게 그냥 제곱을 해도 부동호가 안 바뀐다. 또는 루트를 씌워도 안 바뀐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로그 같은 거 배우면은 뭐 이제 로그 성질도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하는 거 이렇게.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역수. 자, 역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제곱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몰라도 되고요. 일단은 중학교 범위에서는 역수 취하면 부동호 바뀐다.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으면 돼요.
제곱하면 안 바뀌고요. 역수치하면 부등호 바뀌고요. 또 기본적으로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이 바뀝니다. 이런 게 이제 부등식의 성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성질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 대소 관계는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조금 이제 복잡한 거, 중학교 수준에서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자, 예제를 보여드리면, 만약에 요 값과 요 값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 쓴 다음에 가운데 여기 부등호가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런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역수를 취했어요. 양변 다. 이거 역수치하면 이렇게 되고, 역수치하면 이렇게 되겠죠. 역수치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이 한번 바뀔 겁니다.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자, 여기에서, 자, 유리수는 유리수 1로 넘어가고요. 무리수는 1로 넘어가요. 이렇게. 뭐, 이항한 거죠. 이항한 거는 양변에 어떤 수를 더하거나 뺀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이 안 바뀌어요. 부등호 방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7 빼기 2는 5가 되겠고, 요거는 3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합니다. 자, 제곱해도, 자, 부등호 방이 안 바뀌어요. 제곱한 결과를 보니까 25고 18. 그러면은, 자, 이렇게 25가 더 크죠, 18보다? 근데 요즘 이게 전개 과정에서, 이렇게 전개 과정에서 바뀐 게 한 번 바뀌었죠? 한 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 거랑은 부등호가 반대,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더 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대소 비교는 가장 쉬워요.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푸시길 바랍니다. 이게 알고리즘 판이에요. 부등식, 대소 비교. 그래서 자,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라 그랬어요. 자, 1번 문제. 자, 이렇게 둘 다 음수인 것들 있죠? 자, 음수인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마이너스가 없을 때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이렇게. 루트 2와 루트 5. 일단 얘를 가지고 비교를 하세요. 루트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있을 때는 안에 있는 것들이 큰 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거예요. 여기. 바로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또 아니면 아까 그 제곱해 보세요. 제곱하면 2 되고 5 되니까 5가 더 크겠죠. 이렇게. 제곱해도 부등호 안 바뀐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 루트 5가 더 큰데 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뭐가요?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한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대소 비교할 때요. 대소 비교할 때 음수인 것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가 없을 때의 대소를 먼저 비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이너스 생각해서 하지 마시고 헷갈린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없을 때의 대소를 비교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서로 붙였기 때문에 반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2번은요. 자, 여기 루트가 있고 여기 루트가 없죠. 대소 비교하려면요. 둘 다 제곱을 해줍니다. 교과서적으로는요, 얘를 루트로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서 여기가 1.1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안에 거 계산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똑같은 거 양변 제곱해주면 얘는 그냥 1.14가 되고요. 이거 11의 제곱은 121이기 때문에 제곱해주면 1.21 이렇게 돼요. 1.21이 더 크죠? 이거보다. 부등호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곱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 대소 비교는 부등식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이요.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루트 15, C는 마이너스 11일 때 다음 중 옳은 것. 그러면 이것도 대소 비교 문제네요. 그쵸? 자, 대소 비교할 때 다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있는 거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가 없을 때. 자, 를 먼저 비교를 합니다. 자, 3과 루트 15와 루트 12 이렇게. 자, 세 개를 다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해도 부등호 안 바뀐다 그랬죠? 15, 1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 얘가 제일 크죠? 그렇죠? 요 값이 제일 큽니다. 예를 들어서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A 자, 이런 순서예요. 아, 여기 A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지금. 그게 결과니까.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거고 이건데요. 지금 다 마이너스를 붙였죠? 그쵸? 지금 원래는 지금 여기가 1등 2등, 3등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5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대수가 다 바뀌겠죠. 그래서 이 제일 작았던 것이 제일 커집니다. 이 제일 작았던 여기 A였죠. A가 제일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됐던 거 C 그 다음에 제일 컸던 게 오히려 제일 작아집니다. B가 제일 작아져요. 이렇게 됩니다.
A, C, B 이런 순서가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이요. 다음 중 무리수가 적혀있는 칸을 모두 찾아 색칠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무리수. 이 루트라는 기호가요. 무리수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정의를 내린 거예요. 대부분은 다 무리수가 돼요.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안에가 제곱수가 되는 경우에는 유리수가 되지만 이렇지 못한 경우는 다 무리수가 됩니다. 그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무리수가 더 많아요. 앞으로 배우는 것들 다 무리수고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의미 있는 숫자들은요, 거의 다 무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색칠하시라고 했어요. 볼게요. 이거 뭐, 루트의 13입니다. 자, 그래서 안에 있는 게 제곱수가 아니죠. 제곱수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바깥으로 간단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리수 됩니다. 무리수. 색칠하는 이거 무리수. 이렇게 되겠고요. 이거 아래쪽에 색칠할게요.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 9, 루트 9.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거 유리수가 되겠죠. 자, 이건 유리수. 그 다음에 3분의 2의 루트 내에 있네, 이렇게. 이것도 완전 제곱수가 아니죠. 제곱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안 돼요. 그래서 무리수. 이런 무리수. 그 다음에 요거는요, 49는 7의 제곱. 요거는 4의 제곱. 7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7분의 4로 나오기 때문에 유리수입니다. 자, 요거는 순환소수죠. 순환소수는 유리수예요. 그 다음에, 자, 요것도요, 제곱하고 루트는 절대값하고 의미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2.8로 나옵니다. 이렇게 유리수고요. 자, 요거는요, 9는 3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 이 루트 12가, 이 12가 제곱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리수. 얘는 무리수. 자, 요거는요, 루트 안에, 제가 분수로 바꾸면 9분의 4가 되겠죠. 9분의 4. 9분의 4는 9는 3의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리수. 루트 16, 4니까 유리수고요. 자, 요거는요, 분수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돼요. 1000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게 1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은 이게 제곱수인데 1000분의 1, 공이 3개죠. 1000은 어떤 수의 제곱수가 아니에요. 얘는 무리수가 됩니다. 간단히 안 돼요. 얘는 무리수. 그 다음에, 자, 2.5, 이것도 분수로 보면 10분의 25가 되겠죠, 이렇게. 자, 25는 5의 제곱이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 10이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도, 루트로 벗길 수가 없어요. 얘도 무리수. 자, 이거는요, 100분의 9가 되겠죠? 100분의 9. 루트 이렇게 있고요.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요 100은 10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게 10분의 3 이렇게 나와요. 유리수가 됩니다. 유리수. 그래서 이제 무리수는 아까 요거,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수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수를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보기가 뭔가 파이 마이너스 뭐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거를요, 보기가 1번에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거 수책에 한번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수책에 좀 보면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책에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큰 범위는 이게 복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 배웁니다. 우리는 일단 요 실수까지 볼 거예요. 실수. 요 실수 범위에서 보겠습니다. 요 실수 범위. 자, 실수에는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집니다. 유리수와 무리수. 그 유리수 안에는요, 정수와 정수 안은 유리수. 그리고 정수 안에는 또 자연수, 0, 의미정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0이라는 숫자는요, 정수도 되고, 유리수도 되고, 실수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수에는 뭐 2다. 2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수도 되고, 자연수가 되면 다 정수도 되고, 유리수 되고, 실수 되고, 복수도 되고,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하위 범위에 속해 있으면 바깥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 그러면은 일단은 정수 이쪽에는 포함이 되지 않죠? 근데 유리수는 포함이 되고 실수, 복수수 이렇게는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자, 이 보기를 이렇게 문자를 뭐 하나씩 대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이렇게 찾는 것보다 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이제 무리수만 좀 더 있을게요. 요거만 이렇게 순서대로거든요. 1번, 2번, 3번, 5번. 이게 뭐냐면 자연수에 속하면 당연히 정수도 되고 유리수도 되고 실수도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볼게요. 여기서 파이 그랬어요. 자, 파이는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끝이 없어요. 3.14, 1592, 땡땡땡땡땡. 이거는 무리수예요. 무리수. 유리수, 무리수 중에 무리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 파이가 되고요. 자, 유리수, 무리수 다 실수는 되는 거죠. 그럼 파이는 실수까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2 볼게요. 마이너스 2를 보면요. 자연수는 안 되죠. 그쵸? 근데 정수는 되죠. 그럼 정수부터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는 정수, 유리수, 그 다음에 그 실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4. 4는 자연수 되겠죠? 자연수가 되면 정수도 되고, 유리수도 되고, 실수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0.41. 0.41은 자, 자연수도 안 되고, 정수도 안 되죠? 자, 유리수부터 됩니다. 유리수. 유리수는 되니까요. 0.41 되면 실수도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값은요, 자, 루트가 있는데 벗겨지는지 안 벗겨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안에 있는 게 제곱수가 아니죠? 루트가 안 벗겨지기 때문에 무리수가 됩니다. 얘는 무리수. 3분의 루트 6 무리수. 그럼 실수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0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0은 정수부터 되겠죠. 자연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100. 그 다음에 유리수. 마이너스 루트 100. 실수. 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3이요. 자, 루트 3은 무리수죠. 자, 2는 유리수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하면 뭐가 되냐 이거죠, 이게. 자, 무리수라는 게 원래 뭐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예를 들어, 루트 3 같은 경우가 3. 루트 3은 대충 1.732 땡땡땡땡 해요. 근데 이게 끝이 없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자, 여기다 유리수를 더해봐요. 만약에 뭐 2를 더했어요. 2 이렇게. 그럼 요 앞에 것만 좀 바뀌겠지. 3.73 이렇게 바뀌지. 뒤에는 무한히 가죠. 순환하지 않는 거가 무한히 가는 거는 이 성질은 바뀌지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를 해주면 무리수가 됩니다. 이렇게.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무리수. 자, 이거 나온 김에 다른 것도 좀 볼까요? 만약에 자, 유리수 볼까요?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요, 당연히 유리수가 돼요, 이거는. 그럼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뭐가 되냐, 이거죠. 자, 이거는요, 보통은 다 무리수가 되겠지만, 이게 유리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딱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루트 3하고요. 이 무리수가 또 다른 게 부호만 반대인 거,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이렇게. 그 두 개를 더하면은 0이 되겠죠. 0은 유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리수 있는 부분이 부호가 반대인 것들을 더하면은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루트 3, 루트 이런 것들 틀린 것들 다 더하면 이건 다 무리수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좀 완전히 이게 이 부분 반대인 거. 이게 좀 생각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수랑 무리수랑 더하면은 유리수, 무리수 둘 다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유리수랑 무리수랑 곱해요. 자, 두 개를 곱하면은 이것도 보통 웬만하면 다 무리수가 나와요. 무리수가 나오는데 이 유리수가 만약에 0이라면요. 이렇게 0. 0 곱하기 무리수 하면은 0 곱하기 무리수는 요거는 0이 나오겠죠. 0이니까 이건 유리수가 된단 말이에요. 유리수. 그쵸? 근데 이 0이 아닌 유리수라면요. 0이 아닌 유리수라면 요거는 다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됩니다. 무리수. 그러니까 요게 유리수가 0이 아니면 0이 아닌 유리수라면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무리수가 됩니다. 자, 왜냐면요. 이게 0이 아닌 거 있잖아요. 이 무리수가 아까 무한히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반복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 유한한 유리수를 곱해도요. 이 무한히 반복되는 게 뭐 바뀌진 않아요. 계속 무한히 반복이 아니죠. 무한히 순환하지 않는 그런 무한소수가 되는 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뭐 유리수 빼기 무리수 이런 것들은 다 무리수가 돼요. 무리수. 그러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무리수는 또 실수 되는 거죠. 2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의 7.1. 자, 이거 분수로 바꾸면요. 10분의 71 되고요. 자, 이거 더 이상 뭐 약분도 안 되죠? 약분도 안 되고요. 제곱수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루트 7.1. 자, 무리수는 실수되니까 이렇게 여기도 되고요. 144는요. 이게 12의 제곱이에요. 12로 나옵니다. 12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자연수예요. 루트 144는 여기부터 다 들어갑니다. 정수도 되고요. 유리수도 되고요. 실수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요. 다음 제곱근표를 이용하여 다음 수의 양의 제곱근의 값을 구하여라 했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요거예요. 제가 밑에 이거는 답을 한번 표시를 같이 해놨어요. 자, 2번은 요건데요. 2.11 그러면요. 자, 이게 첫 번째 자릿수, 1위 자리랑 소수 첫 번째 자리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2.1 여기 있죠. 2.1 이렇게 있고요. 소수 두 번째 자리를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1이 여기죠, 여기.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만나는 거 이렇게 1.453 그래서 여기 보면 2.1과 1이 이렇게 만나는 거 여기를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요 2.32 그럼 2.3은 여기까지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여기 이쪽을 보는 거고요. 소수 두 번째 자리가 2죠. 2는 이쪽. 그래서 요거와 요거가 이렇게 만나는 거 요점 되겠죠. 이렇게 1.523 그래서 답이 요거하고 요것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요. 똑같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이요. 다음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를 이용하여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에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라. 다음 대응하는 점을 나타내는 과정을 모두 그려라 그랬습니다.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이에요. 여기서 자 루트 10 요거를 좀 찾아내야 돼요. 요 사각형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요 길이 한 변의 길이 요거를 한번 구해볼게요. 얼마 되는지. 자 요거를요 이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해볼게요 한번. 자 요 전체 요 넓이 요 길이를 제가 한번 x라고 해볼게요. x라고 하면은 큰 사각형의 넓이는요 한 변의 길이가 1이죠. 4 곱하기 4에서 16이 돼요. 16이 되고요. 자, 이 삼각형 넓이가요. 1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2분의 3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 4개가 있죠. 4개. 곱하기 4 하면 이 약분되고 6 되겠죠. 이 넓이가 6이 나옵니다. 그래서 16 전체 16에서 6을 빼줘요. 6을 빼주면은 자, 요게 이 안쪽에 있는 사각형 넓이인데요. 요게 요것도 x고 이거 똑같은 게 이것도 x. x 곱하기 x인 x제곱이 됩니다. x제곱이 이거 10이 나오기 때문에요. x값은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겁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여기 1이고 3이죠. 이 x제곱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과 같은 거예요. x제곱이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똑같이 얘는 루트 10이 되겠죠. 자, 이게 루트 10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은요. 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요 길이가 루트 10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컴퍼스로다가 이렇게 원을 그려요. 쭉 이렇게 원을 그려서 여기 만나는 지점 있죠. 요 지점. 요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요. 다음 제곱근표에서 루트 A가 2.141, 루트 B가 2.175일 때 B 빼기. 자, 이걸 거꾸로 보면 결과가 2.147이 나와야 됩니다. 결과, 여기서, 이 결과 값이죠. 그래서 2.147을 찾아요. 여기는요. 2.147. 자, 여기 나오는 값이 4.61이죠. 루트의 4.61. 그래서 요 값이 A 값이 4.6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B는요, 2.175. 2.175, 여기 있네요. 2.175. 여기 나오려면요,
자, 4.7의 수 두 번째 자리가 요거 3. 4.73. 4.73이 됩니다. b에서 a를 빼면요. 4.73에서요. 4.61을 빼줘요.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빼주면은 0. 요거 1, 2 이렇게 되네요. 답이 0.12가 최종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이요. 다음 수의 대소를 비교하라. 아까 설명드렸죠? 부등식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볼까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6이고요. 우변 1이죠. 볼게요. 자, 이항을 해야 이렇게. 부등식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1이 넘어가면 자, 3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6 넘어가면 루트 6 되겠죠. 자, 부등호방이 안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양변 제곱해줘요. 이건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고요. 루트 6은 제곱하면 6이 되니까 자, 6이 더 크죠. 이렇게. 부등호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더 큰 값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고요. 루트 6 값이요. 예를 들어 루트 4가 2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루트 9가 3이죠. 이게 2, 9, 3이에요. 그럼 루트 6은 2와 3 사이에 있죠. 대략 2점 뭐구나 이렇게 알아도 돼요. 3에서 2점 뭐를 빼면은 0점 뭐가 되겠죠. 이렇게 0점 뭐, 0점 뭐니까 1이 더 크겠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아는 방법이죠. 자, 2번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자, 둘 다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해볼까요? 자, 이건 마이너스 루트 8 1로 넘어가요. 플러스 루트 8이 되고요. 1은 1로 넘어갑니다. 3에서 1 빼주면 2. 양변 제곱해주면 여긴 8이고 4. 8이 더 크죠? 부등호 바뀐 적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에처럼 해보면은 루트 8이요. 2점 뭐예요? 이렇게. 3에서 2점 뭐를 빼면은 0점 뭐가 되겠죠. 좌변에 1이니까 1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